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2차례 생각 주간을 보내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수십 권의 책을 사들고 별장으로 들어가 직원은 물론 가족과도 떨어져서 IT 업계의 흐름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도 이런 생각 주간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빌 게이츠처럼 바쁜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거, 지금 실천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그건 모순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은 어디서 유래한 말일까요? 오늘의 한자는 바로 모순입니다. 모는 보통 창이라고 하는데 자루가 길고 끝에는 날카로운 쇠가 달린 창을 가리킵니다. 창을 나타내는 한자로 창극자와 창과자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전부 창이라고 풀이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모양과 기능이 다른 무기입니다. 수는 방패를 말합니다. 방패는 적이 활을 쏘거나 창이나 칼로 공격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패로 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패 간자를 많이 쓰는데요. 방패 역시 한자어입니다. 막을 방자에 패패자를 쓰기도 하고 곁방자에 패패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성어는 창과 방패란 뜻으로서 말이나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 같은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다는 뜻의 자가당착이란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자, 집가, 부딪힐 당, 붙을 착자를 씁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스스로 서로 모순이 되다는 뜻의 자상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자와 서로상자를 더한 것이죠. 중국 전국시대 말기 법가 사상가 중에 한비라는 사람이 있죠. 한비는 한비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한비자는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순은 그 한비자의 난일편과 난세편에 나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나라의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경꾼이 몰려들자 그는 방패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풍을 쳤습니다. 자, 여기들 보세요.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라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어서 그는 다시 창 한 자루를 가져와서 또다시 큰 소리로 허풍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아, 여기 이 물건 또한 대단합니다.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지요. 아무리 견고한 방패라도 뚫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한 번 부딪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뚫어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는 아주 득이양양해져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들 와서 보세요. 어서 물건을 사시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와 가장 날카로운 창을 사세요.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본 한 구경꾼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창과 방패를 들고서 물었습니다. 주인장, 만약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무기를 파는 사람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빙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한바탕 크게 웃고 나서는 곧바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은 풀이 죽어서 창과 방패를 짊어지고는 총총히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어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 속에서 모순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모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 함께 잘 사는 밝은 세상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에게 사랑받아온 명심보감. 이 명심보감에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을 통해 삶을 반성해보고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신명심보감 지금 시작해 볼까요? 경행노괄 은희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 협처면 난 회핀이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을 가다 좁은 골목에서 만나면 회피하기 어렵다. 출처인 경행록은 중국 송나라 때 발행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 역시 상하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은희와 수원, 광시와 막결, 인생과 노봉, 하처와 협처, 불상봉과 난회피가 각각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자세한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행노괄,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클경자 행할 행자의 경행이란 말은 본래 큰 길이란 뜻으로 훌륭한 행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선인들의 훌륭한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판단되는데요. 경복궁의 경복이란 말도 바로 큰 복이란 뜻이죠. 왈은 책 이름이나 편 이름 뒤에 쓰였으므로 이런 말이 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은의 광시,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은은 은혜를 말하는데요. 은혜는 동의어 은혜해자를 씁니다. 의는 의 또는 의리를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이죠. 한문에서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나 본문에서 은희는 목적어이지만 동사 앞으로 도취됐습니다. 광은 넓다는 뜻의 형용사인데 본문에서는 널리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습니다. 시는 베풀다는 뜻인데요. 은혜해자를 써서 시해라고 하면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됩니다. 인생하처 불상봉,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지 않으랴. 이는 사람을 말하고요. 생은 살다는 뜻입니다. 하는 보통 의문대명사로 쓰이는데 명사나
명사구 앞에서 수식작용을 하는 한정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어떤이라고 해석하죠. 처는 곧 장소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하처는 어느 곳, 어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은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이죠. 상은 서로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동의어 서로 호자와 결합되어 상호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말의 상호를 북한에서는 호상이라고 하여 글자를 뒤바꾸어 표현하는데 이는 현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말의 한자어는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북한의 한자어는 현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휘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봉은 만나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10년 만에 상봉했다의 경우처럼 지금도 상봉이란 말을 쓰는데요. 서로 만나다는 뜻입니다. 수원막결,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수는 원수를 말합니다. 원수는 원망할 원자를 쓰며 원한의 대상을 말하죠. 원은 원한을 뜻하는데요. 원자는 속자로 간머리부에 원이라고도 쓰는데 원래는 작은 동물의 케이지, 즉 우리를 의미하는 멱과 토끼를 의미하는 토가 결합된 것으로서 토끼가 우리에 갇혀 움츠리고 있는 상태를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서 점차 억울하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형벌을 당할 때 이 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 책들에서 원망할 원자를 쓰기도 하나 이는 뜻이 비슷하고 자음이 같기 때문에 생긴 잘못으로 보입니다. 막은 동작 행위에 대한 명령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입니다. 못못 하지 말라로 해석하죠. 결은 맺다는 뜻인데요. 혼인할 혼자를 쓰는 결혼, 합할 합자를 쓰는 결합에 이 결자가 사용됩니다. 노봉협처 난회피. 길을 가다 좁은 골목에서 만나면 회피하기 어렵다. 로는 길을 말하고요. 길도자와 결합되어 도로라고 하죠. 협은 좁다는 뜻이니 협처는 좁은 곳, 좁은 골목을 말합니다. 나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반의어는 쉬울 이자입니다. 회는 돌다는 뜻입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하는 뜻으로 돌아볼 고자와 결합된 회고와 생각할 상자와 결합된 회상이라는 말을 쓰죠. 피는 피하다 하는 뜻으로 회피는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이 구절 정리하면서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경행노괄, 은희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맡겨라라. 노봉 협처면 난 회피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면서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을 가다 좁은 골목에서 만나면 회피하기 어렵다. 신명심보감 시간을 통해 한자와 더욱 친해지길 바라며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왈, 어와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어와 악자도 아역 선지이니라. 악이 여인의 무악이면
인능어아의 무학제인저. 장자가 말하였다.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역시 그를 선하게 대한다. 내가 이미 남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남도 나를 악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장자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행본 장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자왈, 장자가 말하였다. 어아 선자,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 어는 전치사인데 본문에서는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요. 뭐뭐에게, 뭐뭐에 대해, 뭐뭐을로 해석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무래도 뭐뭐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는 제1인칭 대명사로서 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아는 나를로 해석합니다. 한문에서 제1인칭 대명사로는 이 아 말고도 오, 여가 쓰이고, 또 제왕은 자신을 말할 때 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극에서 많이들 보셨죠? 선은 본문에서 선하게 대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자는 못못한 사람을 뜻하는데 어와 선자는 하나의 명사구 역할을 해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역선지, 나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역은 또한, 역시라는 뜻의 부사고요. 지는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어와 선자를 가리킵니다. 어와 악자,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어와 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악은 역시 동사로서 악하게 대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역선지, 나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앞구절과 마찬가지죠. 악이 여인 무악, 내가 이미 남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기는 임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갈왕자와 결합된 기왕은 이전, 임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안이불, 허물 구자를 더한 기왕불구는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치사 어는 앞에서와 같은 용법이죠. 이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고문원에서는 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나는 남과 나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남,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는 없다는 뜻보다는 부정부사 불의 뜻으로 사용되어 못못하지 않다로 해석합니다. 악은 역시 악하게 대하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습니다. 인능어와 무악제, 남도 나를 악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능은 못할 수 있다는 뜻의 동사인데요. 다른 동사 앞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현대의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제는 감탄이나 의문, 반문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왈, 어아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어아 악자도 아역 선지이니라. 악이 여인의 무악이면 인능어아의 무악제인저. 장자가 말하였다.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역시 그를 선하게 대한다. 내가 이미 남을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면 남도 나를 악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선편에 있는 보배로운 말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장들로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한문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한문의 본색을 밝히면 한문이 쉬워집니다. 오늘 한문 본색 시간에는 어조사 어자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어 문법에 전치사가 있듯이 한문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중국 문법 학자들은 이를 개사라고 부르는데요. 명사나 대명사를 동사에게 소개, 매개하기 때문입니다. 한문의 전치사는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지점이나 대상, 원인, 도구, 방식 등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로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전치사 어자의 주요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자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작 행위의 장소나 동작이 미치는 대상, 둘째는 비교의 대상, 셋째는 행위의 주동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보죠. 순자 권학편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푸른색 물감은 쪽풀에서 그것을 뽑아내었으나 쪽풀보다 더 푸르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두 개의 어자가 등장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결론을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어자는 근거를 나타내어 뭐뭐에서라고 번역하고 뒤에 어자는 비교의 대상을 이끌어서 뭐뭐보다 더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어자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이지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보통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뭇에 대해, 뭐뭇으로, 뭐뭇하는 방면에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번역을 잘 해야겠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잘 알려진 성어 가정, 맹어, 호에서 어자가 이 용법으로 사용됐는데요. 해석하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가 됩니다. 이 얘기 단궁편에 나오지요. 비교의 대상일 경우에는 뭐뭐보다 더, 뭐뭇에 비해서 등으로 번역합니다. 행위의 주동자를 나타내는 짧은 예문 하나를 들어보면 견소어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게 웃음을 당하다는 뜻인데요. 이 용법은 주로 피동문에 해당합니다. 예문에서 실제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전치사 어가 아니고 동사 견입니다. 이 밖에도 어자는 시간이나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원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한문 본색 시간에는 어조사 어자의 정체를 밝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알고 보면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간 한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은 저에게 질문 주십시오. 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이 정말 어려웠는데 한문에도 문법이 있나요? 요즘 한자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한 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인데요. 한문에도 당연히 문법이 있지요. 한문도 글말일 이상 문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문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지역어나 이민족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기는 합니다. 중국 하남성 은허에서 발견된 상왕조 때의 문자 각골문을 보면 이미 나름대로 문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3000여 년 전부터 문법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현대 언어학적 의미의 문법학은 청대 말기에 와서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마씨문통이라는 문법책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의 기본적인 어수는 우리말과 달리 목적어가 수로동사 뒤에 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형은 주어 플러스 수로 플러스 목적어가 되지요. 부사어는 수로 앞에 옵니다. 문법은 규칙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문법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 소풍 가는 날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소풍이 가져다주는 설렘 때문에 평소엔 그렇게 무거웠던 눈꺼풀도 가뿐히 올라갔는데요. 새벽에 어머니가 싸주셨던 김밥도 길을 잃을까봐 꼭 잡았던 친구의 병아리 같던 손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설렘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슴 설레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